네,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 좀 논란도 잠깐 짚겠습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금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후보자의 장녀 같은 경우는 또 시아버지한테서 꼼수증여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이상민 후보자의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보도를 많이 타고 있는 게 본인이 이제 어떤 회사에 사회 이사를 했다는 거고 네. 그 사회 이사를 한 그 이제 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다는 거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빠 찬스를 통해서 이제 그 자녀가 취업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의혹 제기가 좀 이제 나오고 있는 위장 전입 얘기도 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 이제 위장 전입 그래서 이제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이제 강남에다 이제 오피스텔을 얻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위장 전입용이 아니었느냐 이제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건데 다 이게 사실은 좀 좀 민감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을 강조를 안 했으면 이런 거 뭐 그냥 조금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정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윤 당선인이 그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힘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정말 담보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 공정성을 되살려 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윤 당선인을 선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윤 당선인마저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라고 한다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흔쾌히 계속 지지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그야말로 감수성이 좀 충만한 그런 그 반응을 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또 감수성이 어떻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아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사 임원을 지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반박하는 해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장관 후보자들 의혹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좀 검증 부실에 대한 어떤 책임이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능력을 강조를 하는데 능력이라는 것이 이른바 스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도덕성이 있고 정말 국정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정책적 비전인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은 사실은 도덕성,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박진 후보자의 이 자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 업체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또 다른 회사에서 이 아들이 자금 세탁 모니터 담당자로 일한다고 스스로 SNS에 올렸다라는 추가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이런 추가 보도라든가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스펙과 경륜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 청문회는요. 법적으로 이 사람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인사검증 시스템 구멍 나는지 돌아봐야 되고 특히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계속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물었더니 영어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금도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메시지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인사 시스템을 좀 돌아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내각 인선 놓고 잡음이 잇따라 불거져서일까요?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 발표도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관 인선, 내각 인선에서 이른바 경육남 내각을 좀 지적하다 보니 추가 인선에선 청년이나 또 여성을 포함해 다양성이 좀 검토될까 여러 가지 관심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내각 명단을 보면 별로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윤 당선인 스스로는 뭐 굉장히 전문성을 보고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도 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다 보면 대체로 뭐 학연으로 좀 엮인 네. 그런 인물들, 주변 인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주로 많이 한 그런 측면이 좀 이제 눈에 띄고 그리고 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을 좀 믿고 걸은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 인사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유발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같은 뭐 운동권 출신이고 하니까 그냥 믿고 거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인사검증이 좀 무력화됐던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윤 당선인도 지금 비슷한 지금 그 트랙으로 좀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는 좀 광범위하게 그 인물군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선인은 사실은 지금 공조직의 도움도 상당히 받을 수 있어요. 예, 본인이 원하면 경찰 쪽에 의뢰를 해서 뭐 이런 평판 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또 기존에 조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제도적 뒷받침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좀 없잖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또 안철수 위원장과 어떤 갈등 봉합 이후 안철수계가 포함될 것인가도 관심이었기 때문에 추가 대통령실 참모진 혹은 또 차관 인선은 좀 앞으로 또 지켜보기로 하고 당선인 행보를 잠깐만 짚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이른바 경청식탁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강릉 산불 피해자 또 각종 재난사고 피해자와 함께 경청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경청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장애인 분도 참석을 해서 지금 화면 네. 보면 또 휠체어를 당선인 직접 밀어주고 했는데 이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위가 밝힌 내용에 대해서 전장현에서 또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 4.16 세월호 8주기에 당선인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안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강릉 산불 피해자, 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족, 택배 노동자 배우자, 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 자녀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로따로 만나는 게 좀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워낙 이제 불통 논란이 좀 유발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여튼 좀 굉장히 소통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고 있다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기획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딱 봐도 너무 좀 기획한 흔적이 좀 확 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은 뭐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한 게 쇼통이다 뭐 이런 지적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그런 것을 모방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거보다는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것 그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